책 속에서 길을 찾다. 세상이 공부방이다. 공동선 148호. 유시민의 공감필법. 유시민. 창비. 2016. 한상봉. 가톨릭 일꾼 편집장. 도로시대 이영성센터 코디네이터. 나는 원래 글과 인연이 그리 깊은 사람은 아니었다. 글보다 그림을 좋아했고, 사진 찍는 것을 더 사랑했다. 최근에 통영 사는 강재윤 시인의 사진전을 보러 인사동에 나갔다. 당신에게 섬, 사진전. 강재윤은 전시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도 바다를 떠나 살 수 없다. 잊고 살지만 우리는 모두가 섬사람들이다. 대양 위에서 누구는 큰 섬에 살고 누구는 작은 섬에 살 뿐이다. 섬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개방성과 열린 사고를 되찾기 위한 최적의 사유공간이다. 섬은 분명 이 시대의 정신을 비옥하게 만드는 소중한 토양이 될 것이다. 오랜 세월 외면받고 소외되었던 섬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 바다 위에 솟아있다는 점에서 유라시아 대륙도 큰 섬일 뿐, 이라는 시인의 상상력은 대단하다. 사유적 기능보다 직관적 기능이 유독 발달한 시인들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발끝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바늘 끝에서 우주를 상상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 우리 삶이 우주 위에서 바늘 끝만 바라보는 것처럼 비루하기 때문일 것이다. 유시민은 아마도 글과 책에 가까운 사람일 텐데, 인지적 사고에서 직관적 사고로 나아가는 사람처럼 보인다. 시인들이 직관적 사고에서 인지적 사고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시작점이 무엇이든 공감과 이해로 나아가는 공부란 누구에게나 의미 있는 작업일 텐데, 불가불가에서는 인생 자체가 공부라 하니, 바다를 헤아리듯 나아가는 공부를 더듬거리더라도 포기할 수 없겠다. 유시민의 공감필법 공간 BFA. 제목이 단아하고 멋들어진다. 여기서 유시민은 독서와 글쓰기가 여러 공부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라 말한다. 유시민은 공부란, 인간과 사회와 생명과 우주를 이해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라고 규정하고, 글쓰기는 그런 생각과 감정을 문자로 표현하는 행위이고, 그 결과물로 나온 책을 우리는 다시 읽는다. 이 때문에 독서는 공부하는데 아주 요긴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내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글로 적어 붙잡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유시민은 즐겨 읽고 끊임없이 쓴다. 고 했다. 어느 사피엔스가 다른 사피엔스에게 책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줄 때가 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가 정해진다.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는 사피엔스라는 책 속표지에 From one sapiens to another 어느 사피엔스가 다른 사피엔스에게 라고 썼다. 자신은 유대인이나 유럽인이 아니라 인류의 일원이라고 밝힌 것이다. 유시민은 이 말에 깊은 뜻을 새긴다. 생물학자들은 현생 인류를 여러 동물 종종 가운데 하나로 보아 호모 사피엔스라는 학명을 붙였다. 하라리가 굳이 사람이 아니라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인간이 지구 행성에 존재하는 여러 종의 생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하라리 자신도 그 사피엔스라는 종의 개체에 불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라고 유시민은 추측한다. 호모 사피엔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 패밀리에 속한다. 이 엄연한 사실은 역사에서 가장 은밀히 숨겨진 비밀이었다. 좋든 싫든 우리는 거대 영장류라는 크고 유달리 시끄러운 과위 일원이다. 현생 종들 중 우리와 가까운 친척으로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이 있고 가장 가까운 것은 침팬지다. 불과 600만 년 전 단 한 마리의 암컷 유인원이 딸 둘을 낳았다. 이 중 한 마리는 모든 침팬지의 조성이,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종의 할머니가 되었다. 사피엔스 1장.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인류의 기원과 생물학적 계보를 알려주는 정보가 아니다. 피부색, 인종, 민족, 국적을 불문하고 지구에 사는 70억 호모 사피엔스는 모두 서로 인연을 맺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가 같은 조상에게서 갈라져 나온 형제자매 라는 뜻이다. 그래서 자신을 호모 사피엔스의 일원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되고,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인 지구와 자연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종들에 대해서도 그런 유대감을 지니게 된다. 유시민은 그래서 내가 하라리 박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사실이 기뻤다. 고 말한다.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호모 사피엔스도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식을 낳거나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습니다. 하루살이, 나비, 도마뱀, 들소, 사냥, 고래나 같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이 어느 것도 사라지지 않고 우주로 돌아간다는 것도 같습니다. 유시민은 이런 장대한 우주 안의 인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티격태격 싸우거나 죽일 듯이 미워하는 이유가 대부분 지극히 사소한 문제, 라면서, 호모 사피엔스로서, 의미를 찾아가는 공부를 계속할 것을 권한다. 인류와 생태계 전체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생겨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 참 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을 한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하느님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허나, 데이아르 드 샤르댕 신부가 이미 말하지 않았나. 인류는 하느님의 창조 안에 있으며, 하느님의 창조는 지금도 계속되는 진화 과정이라고. 그 진화의 축에서 인류가 가진 몫이 크고,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날까지, 그 진화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그날이 곧 하느님 나라의 도래와 맞물려 있음을 생각하며, 진화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리기 위해 역시 하느님의 창조에 협력해야 한다고. 책이 내게 말을 걸고, 내가 책에게 말을 걸고 한편 유시민은 문자 텍스트 안에서 저자의 감정을 읽고, 공감할 수 있어야, 의미 있는 독서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적어도 처음 읽을 때는, 그래, 어떻게 썼는지 두고 보자, 하는 심정으로 저자와 동떨어져 있으면, 그 텍스트는 나한테 말을 걸 수 없고, 결국 나는 그 텍스트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것이다. 브루클린의 젊고 가난한 이민자 부부의 첫 아기로 태어난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를 쓰게 된 어릴 적 경험을 전한다. 일찍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라도 겨울에는 별을 가끔 볼 수 있다. 나도 멀리서 반짝거리는 별들을 올려다보고는 했다. 그럴 때마다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져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나 어른에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의 불빛이지, 꼬마야, 라고 대답해줄 뿐이었다. 하늘에서 반짝이는 빛, 그 정도는 나도 아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떠돌아다니는 작은 등, 무슨 이유로 떠돌지? 라는 별들이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다. 내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들이 가진 독특함이 완전히 잊혀지고 아주 평범한 것으로 취급받던 별들의 신세가 불쌍해 보였던 것이다. 나는 좀 더 깊이 있는 답을 듣고 싶었다. 저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은 독서의 출발점이다. 저자의 심정이 되지 않고서야 문맥을 제대로 이해할 도리가 없다. 그래, 그랬을 거야. 하지만 이건 어때? 로 나아가야 텍스트가 내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유시민은 딸의 책장 정리를 돕다가 우연히 발견한 샬롯트 브론트, 제인 에어를 발견하곤 옛날에 읽던 생각이 나서 선체로 책장을 넘겨보았다. 이야기인즉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제인 에어는 외삼촌 집에 맡겨져 내내 구박을 받다가 고아원이나 다름없는 기숙학교로 보내진다. 교육사업가 행세를 하며 후원금을 갈취하고 돈을 횡령하는데 혈안이 된 시설장 브로크러스트는 여학생들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고 형편없는 밥을 먹인다. 제인을 의자 위에 세워 벌을 주면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배은망덕한 고아라고 모욕을 준다. 유시민은 제인이 영양실조로 병들어 숨을 거둔 헬렌을 껴안고 한 침대에서 잠드는 장면에 가서야 저는 비로소 이 소설을 처음 읽었던 중학생 시절 느꼈던 감정을 되살려낼 수 있었다. 뒷부분은 공동선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